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혼란의 주범, 국가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여러분. 국정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 여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습니다.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비전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욕설, 비난만 난무했습니다. 상대에 대한 비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습니다. 오직 궤변, 가짜뉴스, 변명으로 점철된 여당 포기 선언문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 헌재 안팎으로 정치권 상황까지 조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이제 탄핵 여론에 이제 기름을 부었던 여러 가지 그 진술들에 대한 어떤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국민 그 국론도 좀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의 메시지가 보니까 이런 어떤 진실 공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그 헌법기관, 국회라든가 선관위에 보낸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더라고요. 어제부터 쭉 얘기를 들어보면.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 사유가 좀 정당했다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그 메시지를 좀 발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여론 상황,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안팎의 상황까지 들여다봤을 때 이 메시지가 흐름이 지금 정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래서 그럴까요? 네. 어쨌든 그 전시 이럴 정도의 어떤 국가 긴급 사항이 있었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다시 비상계엄 초반부로 좀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할 텐데 지금 이제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마다 좀 범죄 피해자가 있을 때 그 피해자 너는 이런 피해를 다 받을 만했어. 그게 이제 우리 형사정책에서 보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2단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그 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에 해당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든지 처벌을 받든지 이 부분이 판단이 될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을 유발했느냐 유발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발을 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된다고 하면 근데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분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선 후보가 누군가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 대표도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선거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여론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부분도 말하자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좀 지혜롭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원영석 변호사님. 저는 이거를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간단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민주당의 대통령이에요. 민주당의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다수석을 가지고 있다고 29번을 국무위원을 탄핵 소추를 해요. 그러면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민주당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그 비상계엄에 대해 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거나 내란죄로 모는 거 저는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는 물론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사유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29명을 탄핵 소추한 국무위원을 포함해서 29명을 탄핵 소추한 정당이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하고 내란죄로 모는 건 반대입니다. 예, 대통령도 거부권을 굉장히 많이 행사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남발하는 거, 거부권을 막 행사하는 거, 이게 우리 스티븐 레비츠키가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붕괴하는가, 그 책에 나와 있는 제도의 극한으로 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의 극한으로 갔다고 해서 이걸 감옥 보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그 가드레일을 그냥 뚫고 나가버린 겁니다. 헌법 질서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하고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역지사지를 해서 네. 민주당의 대통령이 그렇게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를 하거나 민주당 대통령을 그리고 내란죄로 모는 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대합니다.